반갑습니다. 그루브나우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전남 순천에 시공된 1층 20평, 2층 10평으로 된 목조주택입니다. 이번 현장은 이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저희가 전부 참여했던 현장이고, 여기 현장 특징 같은 경우는 농촌 개량사업 선정되셨던 집입니다. 농촌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이제 정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당첨이 되시면 이제 융자를 좀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50%는 저희가 공사 비용을 받고 50%는 준공 후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경량 목구조로 되어 있고, 외벽은 아이큐브에 세라믹 사이딩이 시공되어 있고, 지붕 같은 경우는 징크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벽 단열재 같은 경우는 여기 남부 지역이지만 중부 1지역 기준으로 R23 등급이 들어갔고요. 지붕 같은 경우도 R30 등급에서 저희 R37 등급으로 중부 지역에 맞춰서 단열재 시공해드렸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스펙 안에 등급이 중부 지역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열재가 오버 스펙으로 들어간다 해서 저희가 추가금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외부 같은 경우는 하부에 후레싱을 시공해서 아래쪽에 지금 실리콘 코킹이 안 되어 있는데,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순환할 수 있게끔 에어벤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하부 기단부 같은 경우는 현무암으로 시공을 해서 기단부 마감까지 같이 시공해드렸습니다. 흙을 좀 채워서 잔디를 심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코너 같은 경우는 전용 코너석을 사용을 해서 라인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코너석이 좀 비싸기도 한데 대부분 코너석을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코너 부위가 좀 취약해서 나중에 파손이나 교체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장을 전체 다 통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제 코너석을 시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실의 캐노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상 저희가 도면부터 디렉팅을 전부 참여했기 때문에 비바람이 많이 쳤을 때 거실 쪽으로, 창 쪽으로 비가 들이치는 것도 막기도 하고, 미관상에 조금 아름다움을 더하기도 했고요. 천장 안쪽에 보면 저희가 간접 조명을 전부 다 설치를 해드려서 저녁에 은은하게 조명을 비치게 해드렸습니다. 여기 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징크 껴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면적이 생각보다 커서 조금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아서 일반 징크가 아닌 루버로 해가지고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주택의 측면 부분인데 높이가 꽤 많이 높습니다. 여기 높이 같은 경우는 꼭지점까지 한 8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 무조건 설치가 돼야 돼서 저희가 정화조 윗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게 주차장 위치를 만들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면상 보시면 이제 계단 아랫부분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외부에 여기 보일러실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수도랑 물 쓰실 수 있게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해서 수도를 2개를 더 빼드렸습니다. 현관문 같은 경우는 성우 스타게이트 제품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1300에 2200 사이즈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소대가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면 현관문이 좀 더 크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해 드렸습니다. 보통 현관문에 조금 중요성을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관문이 이제 건물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현관문의 비용을 좀 아끼진 않고요. 성우 여기 제품 같은 경우는 사면에 패킹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도어를 닫아놨을 때도 밀폐가 돼서 훨씬 단열에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관 내부에 신발장 띄움 시공 저희 해드렸고요. 양쪽 사이드 위에 보시면 이제 몰딩이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몰딩 없이 이제 깔끔하게 플랫하게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발장이랑 이제 가구 같은 경우 저희 업체에 이제 말씀하시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DC에서 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영림에 이제 사면동 슈퍼슬림이 시공되었고요. 유리는 투명으로 해서 개방감 있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일괄소등은 저희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 외부에 나가서 스위치 켤 수 있게끔 외부 스위치 이렇게 2개를 현관에 시공해드렸습니다. 1층 구조 같은 경우는 거실, 주방 밑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화장대, 공용 화장실이 있고,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스펙에 청구가 2700 마감선인데 추가 금액이 좀 발생했지만 건축주님 추가 사항으로 이렇게 오픈 천장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픈 천장을 했을 때 높이는 지금 바닥에서 한 4m 정도 나오고요. 훨씬 개방감을 좀 줘서 답답함도 해소할 수 있고, 위쪽에 채광창 2개를 설치를 해서 밖에서 빛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아트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밋밋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필름 시공을 해서 좀 우드톤의 따뜻한 느낌을 연출을 해드렸고, 위아래 간접 조명 시공을 해가지고 저녁에 주 조명을 안 켜고도 간접 조명만 켜고도 TV를 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보통 이제 벽걸이 TV를 많이 설치하시면 이제 벽걸이 브라켓 때문에 TV가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이제 TV 반매립 시공을 해드려서 벽걸이 브라켓이 이 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TV가 아트월이랑 최대한 붙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독일식 창호가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을 지금 위로 올리셔가지고 당기시면 이게 틸트가 돼서 이제 환기창으로 쓰실 수 있고, 다시 닫으시고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밀폐가 돼서 엄청나게 이제 단열에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 같은 경우는 안팎으로 기밀 테이프를 다 붙여가지고, 옛날에 보통 보면 창틀에서 이제 우풍이 들어온다, 바람이 들어온다, 그런 거 최대한 없이 만들려고 안팎으로 전부 다 기밀 테이프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천장의 조명 같은 경우는 메인적으로 3인치 매입 등의 각도 조절을 해서 집중형으로 제가 설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단내림으로 해서 간접 조명 하나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조도 확보를 위해서 이제 라인 조명이 일자로 쭉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좀 저렴한 라인 조명을 쓰게 되면 연결 부위에 음영이 지거나 색상이 바뀌는 게 좀 표가 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저렴한 제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일자로 쭉 음영 없이 시공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제 마그네틱 폴더 등이 들어가 있는데, 천장에 좀 밋밋한 것도 잡아주기도 하고, 저게 눈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은은하게 저녁에 쓰실 수 있습니다. 벽지는 전체 LX 베스티 등급의 이제 벽지가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도 전체적으로 이제 각방 제어 시스템 시공되어 있어서 각 방마다 조절할 수 있게 조절기 설치해 드렸습니다. 바닥 마감은 이제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저희 쪽 업체에 맡겨주셨는데, 이제 직접 다른 업체를 이제 선정해 오셔도 되고 저희 쪽에 맡기셔도 되는데, 저희 쪽 업체 하시면 이제 소비자가의 한 80%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 싱크대가 이렇게 기역자 구조가 아니었는데, 여기 이제 어머니께서 이게 주방에서 TV를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대면형처럼 이제 기역자로 원하셔가지고 기역자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상판 같은 경우는 LX 하이막스 등급의 상판이 시공되어 있고요. 판재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LX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등급은 전부 E0 등급이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E1, E2, E0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포르말데히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E0 등급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장을 쓰시게 되면 이제 미들존이 생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800에 800 사이즈 타일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보통 600각이나 다른 그 이하의 사이즈를 쓰시게 되면 중간에 줄눈 라인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는 짧기도 짧고 이제 저희는 줄눈 라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800각으로 시공을 해서 이제 한 장으로 보일 수 있게끔 시공해 드렸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상부장 조명을 이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 스위치가 여기 위에 숨어 있어 가지고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볼 같은 경우는 백조의 사각볼로 시공을 해드렸고, 수전도 이렇게 방향 돌아가면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수전까지 같이 세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일반 여자지로 했을 때 회전 반경 때문에 쓰시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켓도어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바닥 300에 300각 타일, 그다음에 벽에는 300, 600의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 이쪽에 세탁기 쓸 수 있게 수도꼭지랑 저희가 콘센트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장대 공간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로 데드플레이스가 되는 공간인데, 여기 이제 화장대를 설치를 해서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을 때 이제 머리를 말리거나 화장하실 수 있게끔 설치해드렸고, 조명 거울을 설치해드려서 삼색으로 이제 색 변환해서 쓰실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계단 하부 공간인데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수납함을 짜서 이제 시공을 해드렸고요. 계단 아랫부분이라고 해서 여기가 좀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나 춥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안쪽에 전체에다가 벽을 만들어서 이제 단열재까지 다 시공을 해서 이쪽 자체에서 뭐 냉기가 들어오거나 차갑게 느끼시진 못할 겁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변기는 라우체 거 시공을 해드렸고, 수전은 에테르노 회사의 제품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방향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부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크게 1500짜리를 시공해드려서 수납을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욕조를 시공을 해드렸는데, 욕조도 좀 사이즈 큰 거를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서 뭐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욕조 쓰실 때는 요걸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꺼내게 되면 이제 이쪽 앞으로 호출이 되는 거고요. 요걸 다시 닫으시게 되면 샤워 쪽으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된 제품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여기 왼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립 선반을 2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샤워 용품들을 갖다 놓고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안방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방 공간은 드레스룸 포함해서 5평 정도 되고요. 드레스룸이 1.5평 정도 되기 때문에 방 공간은 한 3평에서 3.5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포인트로 전체적인 그린 색상의 필름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디테일적으로 이제 콘센트 자체도 원래 흰 색깔 베이스인데 필름을 시공을 해서 일체형처럼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상부는 이제 선반처럼 쓰일 수도 있는데, 간접 조명 자체를 매립을 해드려가지고 취침등처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창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독일식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위로 올리시면 이제 환기창으로 틸트해서 쓸 수 있고, 다시 다 내리시게 되면 완전 밀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턴 해서 이제 창을 개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보시면 롤로 된 이제 방충망이 시공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스크린처럼 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방충망까지 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전체 3인치 등으로 이제 주백색으로 저희가 조명 연출을 해드렸고, 커튼 박스 쪽에 전체적으로 일자로 쭉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해서 은은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안에 드레스룸 공간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시스템 행거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이 직접 구매를 해서 해주셨고요. 여기 이제 커튼을 시공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조금 공간 분리를 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2층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계단 보시면 조금 특이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보통 여기가 다 막힌 형태의 계단을 보셨을 텐데, 저희는 좀 개방감도 좀 만들고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여기 난간 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일일이 수제값으로 간격 맞춰서 개방감도 있고 디자인도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난간 간격 같은 경우도 혹시나 뭐 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촘촘하게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제 120mm 정도 간격을 해서 아기들이 놀다가 뭐 빠지지 않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계단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조금 어두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 스위치가 3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켜고 올라가셔서 2층에서 끄실 수 있고, 2층에서 켜고 내려와서 1층에서 끄실 수 있게끔 연동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저희가 발목 센서 등을 시공을 해드려서 계단 밟고 올라가시면 순차적으로 센서가 작동을 해서 밝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2층) 구조는 거실, 방,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 테라스가 하나 시공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전부 독일유는 라우체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수전은 전부 에테르노사의 수전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게 샤워 부스가 따로 시공되어 있어서 전면에는 전부 젠더의 조적을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 파티션도 하프 파티션을 해가지고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선반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쪽 공간에도 선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위에도 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선반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샤워기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발 씻거나 하실 때 이게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해드렸습니다. 저희 파티션 같은 경우는 브론즈 색상의 강화 유리를 시공을 해서 설치해드렸습니다. 2층 거실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앞뒤로 마창을 내서 환기의 통풍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TV가 달릴 자리인데 TV 달릴 수 있게끔 저희가 여기 안쪽에 벽걸이 설치할 수 있게 다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반을 제작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2층에 이제 분배기, 보일러 난방에 이제 조절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노출되어 있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점검하실 수도 있게끔 열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고 여기 위에는 이제 선반을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시공해드렸습니다. 거실 조명 같은 경우는 테두리로는 이제 주등으로 해서 주광색의 밝은 등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간접 조명이랑 이제 여기 커튼 박스 간접 조명까지 주백색 시공해서 저녁이나 분위기 즐길 때 은은하게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해드렸습니다. 거실 창을 통해서 보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 열고 나가시면 쭉 길게 되어 있는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건축주님이 2층에서 밖에 야외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물청소 하실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고 보통 목조주택에 2층 테라스 같은 게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멤브레인 방수제를 이제 시공을 해서 48시간 담수 테스트를 합니다. 배수구를 막아놓고 저희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틀 동안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시공해드리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전 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으로 저희가 분체 도장을 해서 비가 와도 뭐 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걱정 없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현장도 저희가 문틀이나 창틀 같은 경우 슬림하게 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9mm 문선을 저희 시공을 다 해드렸고요. 보통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다른 주택들 보시면 여기 이제 문선이 엄청 두껍게 보이거나 아니면 몰딩으로 가려가지고 굴곡이 좀 많이 지는 도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는 전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9mm 도어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층 방 같은 경우는 3.5평 정도 나오고요. 개방감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창을 조금 큰 걸로 이제 설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2층 방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주백색 조명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주백색 같은 경우는 눈의 피로도를 좀 덜 주기 때문에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엄청 그렇게 밝아야 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 조명도 그렇고 주로 쓰실 수 있는 등도 주백색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린 현장은 1층 20평, 2층 10평으로 해서 총 30평 주택이고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평당 590만원, 1억 7,700만원 되겠고요. 금액 안에는 기초공사부터 건물 내부에 대한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별도인 항목은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구공사, 부대, 정화조 같은 공사는 이제 별도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타 업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초기에 총공사 금액을 좀 작게 잡기 위해서 추가 금액을 많이 발생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부대적인 공사 금액에 대한 안내를 좀 안 해주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마무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끝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금액이 좀 크게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안내를 다 드리기도 하고, 세부적인 문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미팅해 보시면 정확한 자재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정해진 스펙 이외에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부가적인 추가 내용이 있으면 추가 금액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으로 설계사와 이제 디자이너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들이 원하는 평수, 그 다음에 내부 디자인, 내부 구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저희가 건축주님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설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